예. 아니 지금 이게 조직 사회에서요. 예를 들어서 검찰 조직만 봐도 수장이 바뀌면 뭐 지청장이든 검사장이든 아니면 검찰총장이든 이렇게 바뀌면 업무 보고를 당연히 합니다. 예, 업무 보고를 다 하는데 지금 이게 핵심이 업무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을 빠뜨렸다. 이렇게 주장하는 건지 아니면 업무 보고 전체를 아예 국방부가 아예 안 했다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국방부는 아마 전체적으로 업무 보고를 했을 거예요. 그건 기본이에요.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해줬다는 거잖아요. 근데 우리가 업무 보고를 실질적으로 받으면 궁금한 걸 말로 해요. 일방적으로 국방부의 얘기만 듣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요. 아, 이 부분은 어떻게 됐냐? 이 부분은 어떻게 됐냐? 이런 걸. 그 답변을 다 해요. 예. 근데 이런 부분을 굳이 이렇게 말하자면 트집 잡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.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한미 동맹을 깨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. 한미동맹을 깨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그건 너무 아니, 나가신 말이에요. 아니죠. 왜냐하면 만약에 민주당에서 청문회 얘기가 안 나왔으면은 우리 윤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. 과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청문회가 나왔기 때문에 한미 동맹에 대한 부분을 의심하는 이 보수 쪽의 국민들 생각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예요. 왜냐하면 국민의당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국민의당 입장이 이겁니다. 청문회 절대 안 된다. 왜냐하면 그거는 외교적 분쟁, 갈등만 일으키고 국익에 도움 안 된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그 국민의당조차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청문회 얘기를 왜 들고 나옵니까? 지금 중국이 제가 그대로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거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보고 누락도 아닌데 보고 누락이라고 문제 삼는 거 이거를 청와대가 문제 삼아 버리니까 중국 정부가 보고 누락 사태와 관련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래요. 아니 남의 나라에서 내부적으로 무슨 업무 보고할 때 뭐 이런 걸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남의 나라 일에 대해서 엄중한 우려를 이 표명했다. 부분은 네 분이 다 같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. 근데 이분이 공정거래위원장이잖아요. 공정하다는 그 단어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무슨 얘기냐. 이분이 하신 일은 제가 봤더니 다 참여연대 재벌개혁 감시단 단장, 그 다음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, 경제개혁연대 소장, 하여튼 재벌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숨기는 거 있는지 이거 찾아내고 이런 일을 아마 평생 하신 분으로 지금 보여져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 본인이 개혁의 대상이에요. 첫 번째가 뭐냐면 예. 목동 아파트를 1억 8천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. 1999년도에. 근데 그걸 세무서에서 5천만 원으로 신고를 해요. 1999년 3월 명문학군이 있는 목동 현대아파트 36평을 구매했습니다. 1억 7,550만 원 주고 산 것이 맞습니까? 구청에는 5천만 원에 구매했다고 다운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? 다운 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.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처리를 맡기는 것이 그 당시 관행이었습니다. 근데 1999년도에 이분은 뭘 하셨는지 아세요? 참여연대 재벌개혁 감시단 단장이셨어요. 그런데 그거를 관행대로 그냥 신고한 거다? 이게 도대체 맞는 얘기예요? 일반인도 아닌데.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더 심각한 건데 이 목동 아파트를 2005년도에 팔아요. 네, 팔아요. 근데 다운 계약 당연히 하죠. 이것도 뭐. 그런데 문제는 뭐냐. 2006년도 1월부터 그 아파트 거래 당시 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이때 등장을 합니다. 그러면 이분은 2001년도 9월부터 2006년도 8월까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이셨어요. 누구보다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. 예. 그럼 뭐냐? 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하기 이전에 이 아파트 판 겁니다. 2005년도에. 이거는 검사들은 이걸 수사하면 진짜 이거 ABC예요.
그러면 이 부분이 법망을 지금 피해서 가는 거잖아요. 그럼 만약에 이 대상이 재벌이었다면, 회사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? 그럼 반드시 이거 수사 대상이에요. 자기도 지금 개혁의 대상인데 자기에 대해서는 안 하고 남에 대해서만 지금 비판하잖아요. 예. 개혁의 대상이라고. 과연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. 이 다운 계약서 같은 경우에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? 2006년 이전에는 이제 실거래가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어서 지금 많은 청문회에 대해서 다 나왔지만은 2006년 이전의 것은 그냥 조금 질타를 받고 다 넘어갔지. 지금 고거 다운 계약서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인이 아니라니까요. 아니,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재벌에 대해서 예. 개혁하고 감시하시는 분이라니까요. 경제부처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그랬었다는 거죠. 아니,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. 예, 지금 마치 여기가 청문회장 같아요. 제 여당 의원님. 제가 그 대기업에서 지금 강연했는데 뭐 그 적정한 가격만 받았다 지금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뭐냐면 그런 인맥을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이분은 돈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.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. 아들 인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의심하는 거예요. 지금 로스쿨 이제 나온 그 학생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유명한 로펌에 인턴을 가는 게요. 하늘의 별따기예요. 그러니까 내부에서 장관백 아니면 그 중요한 로펌 못 간다 그래요. 공공연하게 진행자. 그런 얘기들 하나 보죠. 아, 그거는 그냥 그 학생들 사이에서는 거의 그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기본이에요. 예. 그래서 로스쿨 졸업하거나 로스쿨 다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금수저, 흑수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. 뭐 금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요즘에 그런 인턴은 그냥 인턴이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수한 그런 로펌이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인턴에 딱 들어가면요.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이제 그 회사의 변호사로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. 일단 인턴을 했으면 일단 채용할 때 1번 기준이 그거거든요. 그랬을 때 지금 이 아들, 이 보면은 인턴십에 이분이 지금 들어간 건데 여기서 강연했어요.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특혜냐 아니냐 이런 논란 당연히 있잖아요. 예? 그러니까 이분의 이 김상조 이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의심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. 이런 저는 분이 의심할 수 있다고 공정하냐고요. 걱정스러운 부분이요. 요즘에 이제 정치 팬덤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. 이게 정치 팬덤과 연결되면서는 이슈는 상관이 없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무조건 옳고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면 무조건 나쁘다. 이제 이런 이중구조로 가는 게 좀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렇게 예. 가버리면요. 가장 예. 결정적인 게 소수 의견들이 지지를 못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. 아니 다수 의견도 마찬가지예요.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 의견 개진을 못하게 된다니까요. 예. 그러니까 다수 의견이라도 이게 나한테 위해를 지금 가하는구나.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뭔가 그렇구나 하면 그거 자체로 일단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. 예. 그럼 위축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무조건 이게 제일 문제인 거죠. 무조건. 예. 그러다 보면 뭐냐면 이 사회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구조로 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아니, 제일 그러니까 나빠요. 예.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뭐 김기춘, 조윤선 전 장관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? 블랙리스트만 나쁜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아니면 평론가로서 무슨 발언을 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이건 폭력이잖아요. 이게 폭력이 행사된다면 다음에가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게 또 문자 만통하는 빌미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건 블랙리스트나 문자 폭탄이나 자기 검열이 작동한다는 그야말로 반민주적이고 반지성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기 예. 때문에 예, 어찌됐건 이 네 분도 문자 폭탄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. 글쎄요, 저희가 이 인사청문회 검증이라든가 전국 현안을 이제 짚어본 것은 그만큼 이제 이런 사안들이 차후
우리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 가지 염려와 제안까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. 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베스트셀러라서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저자죠.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가 과거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정치인들은 토론을 하지 않는다. 반대 의견을 경청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. 예. 이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좀 세계들을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. 오늘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.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